그래프 분석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연결 7-1번입니다. 그림은 x는 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두 함수 y는 fx, y는 gx 그래프와 y는 x 밑줄 그어놓죠. 항등 함수예요. 항등 함수 y값하고 x값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y는 x가 있대요. 그리고 y는 fx, 좀 보기 편하게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가다가 팍 꺾였어 이렇게, 그렇죠?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는 노란색.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돼 있대요. 뒤로 좀 꺾였는데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데, 다시. y는 g의 x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럼 문제에서 얘를 찾으래요. 퀘스천 물어보기를 g의 인버스에 f의 c의 값을 그대로 찾아서, 거기 보면 단 g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 그랬으니까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찾으려고, 얘가 지금 y는 fx인데요.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건 힘들잖아요. 역함수를 줬으면 뭔가 원함수를 찾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원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통째로 뭐라고 할까요? t로 해요. 됐어요? 그리고 역대응 관계인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원함수가 되는 거죠. g의 t의 값이 f의 무슨 값이 됩니다? c의 값이 됩니다 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럼 결국 f의 c의 값을 찾아내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c일 때의 함수 값을 찾아내세요 그 얘기인 거잖아요. 다시 c일 때의 무슨 값을 찾아내라고? 함수 값을 찾아내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c일 때의 함수값을 그대로 처리합시다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c일 때의 함수값이 거기 좌표상에서 c일 때의 함수값이 이쯤 돼요. f의 c인 거니까. 얘가 몇인 거죠?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근데 이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항등함수를 쓰는 거죠. 이 지점에 좌표를 확인해요. 이 지점에 x값과 y값이 어떨 테니까? 같을 테니까 항등함수. 얘가 b인가요? 그럼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고요. 이러면 전체의 값이 b인 거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결국 첫 번째 g의 t의 값이 b인 놈을 찾아서 처리합시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무슨 값하고 같은 거지? 이게 y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값을 처리해서 만들어냅시다. y값이 b일 때의 x값을 찾으면 되니까 y값이 b일 때의 방향을 보세요. 뭐 중위에서 빨간색은 아닙니다만 y값이 b일 때의 x값을 찾아내면 역함수 대응관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근데 좀 보기 편하게 원함수를 그냥 써버렸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사실 얘를 이렇게 하는 거죠. g의 인버스의 b의 값이 몇입니다? t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t 값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역대응 관계인 거니까 y 값으로 x 값을 찾아냅시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거의 봤더니 여기가 a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어요? 역대응 관계 써도 되고요. 원함수 이용해도 되고요. 한번 보시죠. 자, 연습 문제 7-1번입니다.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그림 그려보죠. 다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대요. y는 fx 파란색 좋아요. y는 fx 그리고 y는 gx. 그냥 y는 x인가요? 맞아요. y는 x가 그림과 같고, 그래놓고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첫 번째 조건상 gx가 나왔네요. f
x의 역함수. 익숙해지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써보면 f 인버스 x가 뭐가 됩니다? g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얘를 찾으래요. 물어보기를 g의 합성의 g의 d의 값을 찾아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주어진 건 원함수를 주어졌는데 물어보는 건 무슨 함수? 역함수의 합성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항상 두 개가 같이 세트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써보면 대응관계 잘 따져봐야 돼요. 결국 f의 인버스의 합성, f의 인버스의 전체의 d의 값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지금 주어진 게 원함수잖아요. 그럼 얘 역함수 직접 구해가지고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역대응 관계인 원함수를 이용해서 굳이 말하자면 역함수의 성질 쓰는 거죠. 역함수의 성질은 기억나세요? 이따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래프 분석하는 데 좀 더 집중해요. 그래서 이놈 통째로 t로 이렇게 또 치환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보면 f의 인버스의 무슨 값이 d의 값 전체를 찾아내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t 값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주어진 게 지금 원함수인 거니까 역대응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하고 자리 바꿔요. 그러면 서로 원함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f의 t의 값이 f의 인버스의 무슨 값이 됩니다? d의 값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은 f의 인버스의 d의 값을 찾아내서 그놈의 역대응 관계되는 t를 찾아냅시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게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하나 찾아내려면 다른 걸 하나 또 찾아냅시다 그런 거니까 사실상 3단 논법인 거죠. 그러면 이 놈을 또 해요. f의 인버스의 d의 값을 이번엔 뭐라고 할까? 내 맘대로 뭐 이렇게 오메가라고 할까요? 그렇죠? 내 맘대로 했어요. 그러면 얘도 역시 역대응 관계를 활용해서 얘하고 자리 바꿔요. 그러면 f의 이놈이 뭐 되는 놈을 찾아? d가 되는 놈을 찾아서 처리합시다 그런 거니까 y값이 d일 때의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다시 y값이 d일 때의 x값을 찾으면 그게 오메가 돼요. 그럼 y값이 d일 때의 x값을 찾아보면 거기 좌표 확인해 보세요. d일 때의 x값을 잘 마음에 안 들어. d의 값을 확인해서 x값을 확인해 봤더니 그 x값이 c였잖아요. 역시 방향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c래요. 그렇잖아요. d일 때에 얘가 c였으니까 얘가 c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놈 전체가 몇인 거지? 이놈 전체가 c인 거지 뭐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c일 때에 또 무슨 값을 찾으면 되지? x값을 찾으면 되니까 c일 때에 x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다시 c일 때의 x값을 찾으면 되니까 이때의 y값하고 똑같은 y값을 찾아요. 그럼 여기가 c 아닌가요? 그러면 c일 때의 x값을 또 찾으면 돼요. 이렇게 역대응 관계 가지고 됐어요? 역대응 관계 가지고 그러면 그 지점의 좌표가 b인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이 t의 값이 b가 됩니다 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인가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단 말이죠. 먼저 보죠. 얘를 봐요. 어떻게 한다고? d일 때에 뭐 오메가라고 할까요? d일 때에 오메가 값을 찾아? 그러면 오메가일 때에 d의 역함수를 찾아. 그래서 d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때 얘가 d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갔다가 그러면 c일 때에 또 c일 때의 x값을 찾아야 되니까 c일 때의 x값을 또 찾기 위해서 역대응 관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답은 B 이렇게. 됐어요? 역대응 관계 하는 거예요. 원함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대응 관계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다음 문제. (7-2번) 문제. 문제 봤더니 y는 fx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계속 그래프 분석하는 거예요.
y는 x 먼저 그려. y는 x. 그리고 y는 fx.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비슷해요? 오, 비슷해요. y는 f 인버스의 x 맞죠? 거꾸로 안 그랬죠? 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림과 같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A점에 x 좌표가 A일 때, 그 다음에 D점에 뭐 이쯤 되나요, 그죠? 해보죠. 그림하고 좀 다른데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하지? 조금 더 아래로. 조금 더 아래로 가야겠네요. 다시 할게요. 여기가 A점이래요. 잘못 그리고 난리야. 이렇게 돼 있대요. 맞아요. 여기가 A점이고요. A, 여기가 무슨 점이죠? B점이죠. 그럼 여기가 C점이죠. 여기가 D점인데 문제에서 D점에 Y좌표를 찾으래요. 됐어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보세요. 이 지점이 A, 얘가 fx 위의 점인 거니까 f의 a 아닌가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봤더니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죠? 그럼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거죠. 그럼 이 지점에 x좌표와 y좌표가 바뀌어요. f의 a,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C점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된 건데요. 가만히 봐요. 이 지점의 y좌표와 이 지점의 y좌표가 어떻지? 같잖아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 무슨 좌표를 준 거지? 이 지점에 y좌표를 준 거예요. 그 y좌표가 뭐에 해당하는 거죠? a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처리하면 돼요.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인데 B점과 C점은 x좌표는 다르지만 무슨 좌표는 같지? y좌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y좌표가 a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 y좌표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지점에 y좌표가 a란 얘기는 필요한 이놈이 일로 넘어가면 이 지점에 무슨 좌표가? 얘가 y좌표니까 이 지점에 무슨 좌표가? x좌표가 a가 된다는 거고, 그럼 이 지점에 x좌표가 a란 얘기는 f 인버스 x 위에 f 인버스에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몇 번이에요? 4번인가요?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많이 어렵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얘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만약에 x좌표가 a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x좌표가 미안합니다. y좌표가 a잖아요. 그럼 y좌표에 대응되는 이 f의 x좌표는 f 인버스의 a가 되는 거죠. 얘는 헷갈리면 몰라도 좋아요. 아무튼 이 지점의 y좌표와 이 지점의 y좌표가 같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히 답은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분석하는 것까지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결 8-1번부터는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식 정리하는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풀어보죠. 연결 8-1번 문제. 자, 거기 보면 1차 함수 y는 p의 x의 플러스 q가 있는데 이놈의 역함수래요. 그럼 y 인버스 그놈이 마이너스 5x의 플러스 7일 때 상수 pq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는데 연결 8-1 왼쪽에다가 우리 이거 한번 써봅시다. 식을 변형하는 건
역함수에 뭘 쓰는 거죠? 성질을 사용해요. 다 까먹은 거 아닌 거죠? 역함수의 성질 모두 세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합성함수의 성질도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불러봐요. F 인버스의 전체의 인버스, 역대응이 역대응하면 함수 F가 됩니다. 두 번째, 합성함수에 역함수가 있었는데요. 이러면 순서가 어떻게 한다고? 바뀝니다.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까다로운 건 세 번째가 제일 까다로운데 F의 합성, F의 인버스는 F의 인버스 합성 F하고 똑같고요. 이놈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놈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항등함수 I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죠. 뭐지? 대응 관계 생각해봐요.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요. 이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함수가 됩니다. 왜냐? 역함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원함수를 찾으래요. 그럼 이놈의 역함수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y는 나 그냥 바꿔도 되겠죠, 그렇죠? 얘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처리해 보면 x하고 y하고 바꾸죠. 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y에 플러스 7입니다. 그리고 예식을 정리해 보면 y는 넘기고 넘겨서 마이너스 5분의 1에 x의 플러스 5분의 7입니다. 그래서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리고 영역 바꿔야 되는데 영역 바꿨더니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x는 모든 실수예요. 그럼 x가 모든 실수란 얘기는 당연히 y도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그럼 y가 모든 실수니까 일로 가면 얘가 y는 모든 실수인데 그냥 생략한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요놈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p의 값 마이너스 5분의 1, q의 값 5분의 7. 문제에서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분의 6, 1번입니까? 이게 답이 돼요. 봅시다. 연습 문제 8-1번. 문제 봤더니 첫 번째 fx 식이 뭐예요? ax의 플러스 b가 됩니다. 두 번째 보죠. gx가 있대요. gx는 x 플러스 c입니까? 에 대하여 퀘스천 물어보기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한동안 내가 너무 문제 푸는데 집중해서 진짜 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g의 합성 f의 전체의 x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래요. 그리고 얘가 세 번째인 건가요? 네 번째 보면 f의 1의 값이 몇입니다? 2가 성립할 때 a, b, c의 값을 싹 다 한번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를 봤더니 합성함수 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방법이 있나요? 합성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써야지 뭐. 그렇잖아요? 식을 그대로. 다시 기억 보면 g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fx 얘가 마이너스 3의 x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x를 넣은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그랬으니까 이 전체가 y 값인데 걔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 전체를 처리해 봤더니 a의 x의 플러스 b 통째로 x에다가 넣고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식 전체를 봤더니 필요한 식이 거기 보면 성립할 때 그랬잖아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x의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의 x의 마이너스 2하고 똑같아진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뒤에 있는 식 여기 있는 놈이요. 뒤에 앞에 있는 이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몇이 된 거지? 마이너스 3이 되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문자가 두 개니까 식도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의 1의 값이 2가 됩니다. 여기다 넣어봤더니 2는 뭐 된다고요?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그럼 b의 값이 몇인 거지? 5인 거지 뭐 이렇게. b의 값이 5가 되고요. 그럼 b의 값이 5야? 그럼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면 되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식 싹 다 하나하나씩 뭐 잘못 쓴 거. 이 마이너스가 아니었네요. 그죠? 쏘리. 그러면 다시 잘못 썼어요.
그러면 A의 값이 통째로 3이네요. 그럼 A의 값이 3인 거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A, B, C 몽차장 곱해라 그러면 필요한 답은 3입니다. 미안합니다. 앞에 문제 옮기다 좀 잘못 썼어요. 보세요. 이 문제 뭐 한 거죠? 합성함수에 정의 쓴 거죠, 뭐. 정의 쓸래, 성질 쓸래 그렇게 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연습 문제 8-2번 문제. 또 해보죠. 문제 봤더니 첫 번째 fx가 있는데 fx는 2x-1이래요.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x 플러스 뭐야? 1차 1차짜리야. 두 번째 h 합성 f란 놈이 g를 만족할 때 퀘스천 문제에서 h의 인버스에 2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됐어요? 얘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만히 보세요. 얘 1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합성 함수에 정의 써서요. 식을 직접 작성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식을 직접 작성한 다음에 필요한 놈으로 이제 만듭시다 하는 건데요.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H하고 F인데 두 놈 합성했는데 얘가 됐잖아요. 근데 합성했을 때 몇 차가 된 거지? 1차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 1차잖아요. 그럼 얘는 몇 차일 수밖에 없지? 1차일 수밖에 없다고. 2차가 합성이 되는 그 순간에 얘가 2차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됐으니까 HX를 뭐라고 생각하고 1차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하고 실제로 식을 작성해요. 그런 다음에 이놈이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성 함수에 뭐를 써서 성질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성 함수에 성질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식을 변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내가 너무 가리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냅시다 그런 거니까 우리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 왼쪽에다 하나 정리해보죠. 8- 왼쪽 있잖아요. 거기 빈 공간에다가 하나 정리해봅시다. 이제 좀 힘들죠? 괜찮아요? 조금 시간이 오버되고 있는데 그래도 밀어붙여 봅시다. 합성 함수의 성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합시다. 합성함수의 성질 불러보죠.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성질 F의 합성 G는 여기 다 노란색이야. 중요한 것만 F의 합성 G는 G 합성 F하고 서로 다릅니다. 교환이 안 된대요. 합성함수는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합성함수는 순서만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함수의 성질하고 합성함수의 성질도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F의 합성 I는 I의 합성 F I는 항등함수입니다. 얘가 F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등함수는요. 앞에다 합성하든 뒤에다 합성하든 항상 원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하고요. 같이 역함수의 성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 놈을 같이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잠깐 보시고 지워요. 내가 옆에 써놓으라고 하는 건 써놓읍시다. 혹시 안 썼으면 빨리 돌아가요.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주로 성질을 쓰려고 합니다. 얘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는 앞에 있는 H의 합성 F의 G라는 놈이 있는데 순서만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해요. F의
역함수를 합성해요. 그럼 뒤에도 f의 역함수를 합성해도 똑같죠. 그리고 이놈 전체가 뭐가 되는 거죠?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 i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만 더 써봐요. 그럼 h의 합성 i는 앞에 했던 그 성질에 따라서 그냥 h가 되겠죠. 뭐. 그럼 h는 g의 합성 f의 인버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식인 거니까 h를 따로 띌 수 있어요. 그리고 역함수 처리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권장하는 건 성질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h 찾아봅시다. 그럼 얘 먼저 합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g의 hx는 옆에다 써요. 칸이 없어서 hx는 g의 f의 인버스에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곧장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식을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h 인버스의 2의 값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얘를 써서 h 인버스의 2의 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와보죠. 첫 번째. 그럼 h 인버스의 2인 거니까 얘를 뭐라고 해? t라고 할까요? 그럼 얘하고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의 t의 값이 2인 놈을 찾아서 처리합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놈 전체가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놈 전체가 g의 어디 갔죠? f의 인버스의 무슨 값? x의 값.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얘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그놈을 이제 t 값을 찾아냅시다 해서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또 하나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제 t의 값을 찾아서 만들어냅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몇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t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 하면 되지? t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이 자리에 t를 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 t 값을 찾으면 돼요. 우리 t 값 찾는 거니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리해 봤더니 칸이 없네. 잠깐 쓰세요. 이거 지울게요. 지웁니다. 그러면 일로 와요. 두 번째. 니은.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 이놈이라고. 그럼 또 얘하고 자리 바꿔. 그러면 g의 인버스의 몇의 값이? 2의 값이 f의 인버스의 t의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 값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해요. 3단 논법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찾으려면 다른 놈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이 t 값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 헷갈리는 친구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t 값 찾는 게 목적인 거니까 한 번 더 해보면 이놈 전체를 이렇게 해요. 아니면 직접 찾아도 되는데. 그래요. 그냥 직접 찾읍시다. 알겠죠? 직접 찾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거죠? y값이 2일 때에 x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y값이 2일 때에 x값을 찾으면 그게 이놈 전체에 대응되는 역대응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x값이 2가 된대요. 0이 된대요. 그러면 이놈 전체가 0인 거니까 처리해보면 0일 때에 리을 0일 때에 f 인버스의 t의 값을 찾으면 되니까 물론 얘가 지금 y 값인데 x 값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거 자리 바꾸면 f의 0의 값이 뭐가 됩니다? t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찾는 거니까 그냥 확인해 버렸어요. 그럼 여기다 0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돼요. 됐습니까? 합성함수와 역함수 같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연습 여러 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됐어요? 보시죠. 8-3번 문제 갑시다.
자, 문제 봤더니 fx가 있대요. fx는 x 플러스 k. 두 번째, gx가 있대요. 2x에 플러스 3.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왜 오했냐고? 이상하잖아요. g의 합성 f의 전체의 인버스가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가 성립할 때 실수 k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됐어요? 방법이 역시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합성함수와 역함수, 뭘 써서? 정의를 써서 식을 연락에 만들어요. 알겠죠?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 만들고 역함수 한 다음에 합성함수 한 다음에 두 놈이 같습니다. 그때 k값 찾으면 돼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나는 뭘 쓰려고 하는 거지? 정의 말고 뭘 써보려고 하는 거죠? 성질을 써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선생님, 성질이라니 가만히 봐요. 가만히 봐요. 원래 어떻게 돼야 되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놈하고 이놈인데 이놈하고 이놈이 두 놈이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F 인버스하고 G 인버스가 같든가. 됐어요? 첫 번째는 G의 인버스와 F 인버스가 같대요. 그 말은 역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원함수도 어떻다는 거지? 같습니다. 그래서 G와 F가 같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같지가 않잖아요. G와 F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2x 플러스 3이면 얘도 2x 플러스 3이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고. 두 번째 봤더니 그럼 결국 이놈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죠. 얘하고 같습니다. 역대행 관계가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놈은 무슨 함수라는 얘기인 거지? 항등함수예요. 예를 들면 G의 인버스가 항등함수 i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아닌 거잖아. 그렇지? 항등함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또 아닌 거고요. 그럼 남는 건 F의 인버스가 항등함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F의 인버스가 항등함수란 얘기는 F도 뭐란 얘기인 거지? 항등함수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봐요. 저기 봐요. 그러면 G 합성 I의 전체의 인버스나 확인해 보면 I의 인버스 합성 다시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 그랬으니까 이놈이 I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얘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 G의 인버스의 합성 I의 인버스인데 얘는 역대형 관계 그냥 I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결론적으로 따지기를 결국 K가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K가 0이면 얘가 무슨 함수인 거지? 항등 함수가 되는 거니까 항등 함수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항등 함수는 순서에 상관이 없이 합성해도 똑같이 된답니다. 그런 거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닌 거니까 K가 0만 되는 거죠. 궁금한 친구들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성질을 좀 한번 써봤어요.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결 8까지 좀 싹 다 해봤었는데요. 연결 9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개념이 조금 더 하고 마지막 우리 그 했던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남았던 거 집중 탐구 그거 한 번 더 하면 이제 다 합성함수 역함수가 끝나요. 특히 요거 한번 꼭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합성함수 역함수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저기 막 융합돼서 잘 나오니까 충실히 복습하시길 바래요. 고생 많았습니다.